음식 장사는 할 일이 많다. 흔히 말하는 1인 기업이란 당신이 지금 운영하는 가게와 다를 바 없다. 사업의 콘텐츠인 요리를 개발하는 것도 당신이고 그 콘텐츠를 반복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당신이다. 재료 조달도 당신이 하는 것이고 성과물, 즉 음식을 생산해내는 것도 당신이라는 이야기다. 본격적인 일은 성과물이 나온 다음부터 이루어진다. 내부의 일이 끝나면 드디어 외부로 향하는 일이 시작된다. 마케팅, 고객 대응을 통해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나마 내부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외부의 일은 그렇지 않다. SNS 관리부터 배달앱 관리까지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신경을 써도 토통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나면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세무, 회계 업무, 추가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인력 관리까지 모두 당신 몫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로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 보니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지치면 작은 것들에 소홀해지고 한번 소홀해지면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매출이 꺾이는 등의 외부 충격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때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런 순간이 최대한 덜 찾아오게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은 예민해진다. 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과하게 날카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추가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주변이 지저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주변 상황이 지저분한 것이 일상인 경우 그것을 치워야 나의 스트레스가 덜어진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즉 무언가 이유 없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훌쩍 여행을 가거나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연으로 들어가서 고민거리를 잇는 행동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좋든 싫든 이 시간을 이 공간에서 버텨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다. 왜 청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집중력 관리 측면이다. 모두가 음식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체력이 필요한 이유는 힘이 들 때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장사를 지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잃게 된다. 사람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진다. 그리고 시각을 통해 산만한 주변 상황이 뇌를 자극하게 되면 역시나 멀티태스킹으로 인식하여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서 자꾸만 작아지고 있을 때는 작은 성취들이 다소 필요하다. 내가 해내고 있다는 감정이 반복해서 쌓여야만 사람은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다. 그리고 청소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나 방해 없이 오롯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성취가 되어준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를 돌아보면서 다시 힘내서 장사할 힘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가게의 청결 상태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홀이나 주방이 아니라고 해도 전등갓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지저분할 경우는 매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민감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불결한 가게로 인식될 경우 그 여성분은 주변 사람들이 그 가게를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군이 늘어나도 모자랄 마당에 되레 촉군만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현실을 많이 반영한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어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한국 내에서 중식당의 위생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다.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다루어지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그 이후 많은 중식당이 오픈 키친을 적용해서 조리 과정을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청결도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객들의 위생에 대한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위생이 곧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찌개나 전골에 개인 숟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나 술잔을 돌리는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카페에서 주문을 받을 때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또한 일부 가게에서는
가게의 좌석을 일부 사용 중지하면서까지 거리 두기를 적용했다. 입구를 지날 때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야만 자리로 안내했고 착석하자마자 손 세척 젤을 통해서 손을 닦게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렇게 청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경험을 하면서 위생에 대한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졌다. 그 결과 이제는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청결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면 고객들은 찾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식점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고객에게 어필하는 때도 있고 미세먼지의 정도를 표시하는 모니터를 도입한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대한민국도 식품의 약안전처 주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매우 우수, 좋음으로 나누며 많은 음식점이 자기 가게의 위생등급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하고 고객에게 홍보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이제는 가게가 청결한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한 필수 항목이 된 셈이다. 더럽거나 위생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요소가 있는 음식점은 고객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